네,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아마 가장 궁금해 하셔서 끝까지 남아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오픈 억세스 저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억세스 저널을 어떻게 하면 출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키스트에서 지속적으로 오픈 억세스 출판과 관련된 워크샵이나 여러 가지들을 진행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더 긴 시간을 두고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체적인 목차는요, 우선 오픈 억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픈 억세스는 대부분 이용자나 도서관, 즉 유저 입장에서 많이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판사, 즉 학회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픈 억세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라는 거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학회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셔 입장에서도 오픈 억세스 팔러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모든 학회가 공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스파크하고 그다음에 OA 스파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오픈 액세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각 학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오픈 액세스 저널을 출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려사항들,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 부분인데요. 오픈 액세스 하면은 대부분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출판 모델 중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독 기반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많은 이용자가 와서 과학적인 발견이나 학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nd user, 일반 리더들 입장에서 프리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free access라든지, 그러니까 free availability라든지 아니면 리뉴주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해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출판사 입장에서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것을 리버스 비즈니스 모델, 즉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다르다라는 건데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가 돼야지 출판을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구독, 즉 이용자를 통해서 받아서 처리했던 그것과 반대 형태로 하면 생산 단계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럼 생산 단계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통 해외의 경우 플러스나 바이오메드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author fee라고 해가지고 저자한테 우리나라 돈은 200만원, 300만원 받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아니면 펀딩 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으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든지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기존의 구독 모델로 해서 돈을 받을 때는 당연히 하나의 논문이나 저널이 재산의 개념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 단계에서 저자가 이미 300만원, 400만원 내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이용돼야 되겠죠? 즉, 하나의 사이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이트들에서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그러니까 노출이 되고 사이테이션이 높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300만원을 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게끔 시스 라이선스라고 하는 리뉴주가 가능한 모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델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는 문제는 학회나 출판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할 때 선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서 퍼블리셔 입장에 왔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오픈 액세스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컴포넌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리더십, 즉 이용자가 많이 읽게끔 해야 되겠죠. 돈을 냈으니까요. 많이 읽게끔 해야 되고, 읽게끔도 하지만 하나의 사이트가 아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이 돼야 되니까 리뉴주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적 재산권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이라든지 정부한테 펀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펀딩 기관들이 대부분 리파스토리를 구축해 놓고요. 하는 얘기가 연구기관 지금 지원했으니 그 연구물들은 소속 기관이라든지 공공성을 가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스팅에 대한 부분들을 저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저자들이 투구를 하지 않으면 학회는 논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그 기금 기관들로부터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의 학회 입장에서 포스팅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2, 제3의 유통기관을 통해서 자유롭게 유통되려고 하면은 맨날 수작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판사 아니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메타데이터라든지 그 원문 자체가 머신 리더빌리티, 즉 자유롭게 기계들이 긁어가서 디파짓을 하고 또 제3의 제4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컴포넌트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있냐 없냐, 카피라이트 저자한테 있느냐, 출판사에 있느냐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그 컴포넌트마다 그 오픈 액세스와 클로즈 액세스 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스펙트럼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학회에 적합한 모델로서 오픈 액세스들, more 오픈 액세스를 할 수 있고 less 오픈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회에 따라서 오픈 액세스 policy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래서 코어 컴포넌트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컴포넌트들이 오픈 액세스와 클로즈 액세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퍼블리셔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디퍼런트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more로 갈 수도 있고 less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오픈 액세스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생산적인 질문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컴포넌트도 필요하고 컴포넌트마다 어떤 그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그 플러스와 스파크하고 그 OA스파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코어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컴포넌트마다 오픈 액세스와 클로즈 액세스 사이에 어떤 스펙트럼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오픈 액세스 스펙트럼에서 OA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컴포넌트는 우선 reader rights, 즉 이용자들이 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reuse right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작권이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저작권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자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 기관이 특정 리파지토리에 포스팅하거나 아카이빙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author posting right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 제3의 유통기관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고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자동화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automatic posting이라는 부분이 있고 machine readability, 아까 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글이나 그 외의 기관들이 크롤링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들을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그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유통되는 접점이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가이드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제시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상위로 갈수록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등급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갈수록 클로즈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요, 크게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입니다. 퍼블리셔나 어떤 저널 자체가 이 OAS 그리드를 사용해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이미 오픈 액세스를 하고 계시다면 어느 시점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우리가 그 오픈 액세스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오픈 액세스를 하고자 하신다면 전환하기 위해서 어느 포인트에 우리는 맞춰서 할 것인가. 이상적으로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출판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오픈 억세스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은 플러스하고 그 키스티가 이제 오픈 억세스 처음 출판부터 오픈 억세스를 주장하고 있는 키스티 지스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우선 플러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언해놨는데 이 6가지 중에 5가지는 최상위 오픈 억세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머신 리더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좀 낮은 등급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찌 봤든 오픈 억세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키스티의 지스텝 경우에는 4가지 경우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최상위 오픈 억세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로매틱 퍼스팅이라든지 머신 리더빌리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게 그 지스텝의 경우가 현재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기반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K-POS라고 하는 플랫폼, 전주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지금 아까 와서 그 개발팀에 물어보니까 작업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운영 서버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고, 여기 참여하시는 학회들이 그 K-POS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K-POS 플랫폼에서 어로매틱 퍼스팅이라든지 머신 리더빌리티 이 부분을 분명히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의 학회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힘듭니다. 영세하시잖아요. 출판하기 힘드신데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이런 자동화 기능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K-POS를 만드는 키스티의 입장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죠. 코어 컴포넌트가 있고 코어 컴포넌트마다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픈 억세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그 국내에 저널 퍼블리싱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릴레이션십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5 그룹 정도의 그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우선 저자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저자가 펀딩을 받거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펀딩을 주면서 포스팅을 요구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는 펀딩을 줬던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학회를 통해서 저널을 가지고 있는 학회가 출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사이티가 있고요. 그렇다고 소사이티에서 다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검색 엔진도 탑재할 수 없어서 자생적으로 국내 환경에는 계약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디세미네이터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키스라든지 DBP와 교보 스콜라 같은 것은 영리기업이죠. 영리 유통 DB 업체들이 존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학회마을이나 MBSL, 즉 키스티죠. 프리 액세스 형태로 협약을 맺어서 유통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크 센트럴, 그 키스티에서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오크 사업에서 만든 오픈 억세스 저널 유통 플랫폼인 오크 센트럴이 있고, 그리고 의생명 분야의 코리아 마이너스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저가 있겠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결국은 접근할 수 있는 게 소사이티에 직접 접근해서 그 저널과 논문을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대부분은 디세미네이터를 통해서 구독을 하시든지 프리 액세스를 가든지 오픈 억세스의 저널들을 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지토리가 활성화가 되면 리파지토리를 통해서도 또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릴레이션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오픈 억세스와 관련된 코어 컴포넌트들이 그럼 어디서 관계되느냐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자의적으로 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보면요. 저자와 소사이티 사이에서는 결국 카피라이트의 문제가 생기죠.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할까요? 저자가 할 것이냐, 학회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펀딩을 받아서 저자가 추구를 했으니 저자가 리파지토리에 포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둘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티와 디세미네이터하고 유저, 즉 유저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용할 때 리더의 rights. 어떻게 공짜로 무조건 다 보여주게 할 거냐, 엠바고 없이 이런 식의 리더 rights가 있고, 보되 가져다 또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에서 리뉴즈 rights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티와 그 연구자한테 기금을 준 리파지토리하고 관계는 결국 오토매틱 포스팅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자동으로 계속 포스팅을 하게끔 해줄 것이냐는 기술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티하고 디세미네이터 사이에서는 결국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원문을 그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머신 리더빌리티, 즉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소사이티가 이런 기능을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전주기 플랫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주기 플랫폼 위에 소사이티들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의 디세미네이터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지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 위에다 표시를 해보면 이쪽에서 카피라이트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자와 소사이티,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사이에서 저자의 포스팅 라이트가, 그 다음에 리더 라이트하고 리뉴즈 라이트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티와 리파지토리 사이에 어로매틱 포스팅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소사이티와 디세미네이터 사이에 머신 리더빌리티. 요즘에는 실제로 전주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디세미네이터라고 하는 K-POPs에서 머신 리더빌리티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카피라이트하고 어떤 포스팅 라이트를 이라는 이 두 가지 컴포넌트에서 학회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런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의 경우에는 저자한테 카피라이트를 다 줄 거냐 제한 없이 그냥 지적 재산권의 9가지 다 지적 재산권을 다 그냥 저자가 가진 상태에서 출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저자가 다 가지되 파이널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프리프린트가 있고 포스트 프린트가 있고 마지막 파이널 버전이 있다면 파이널 버전에 대해서는 재사용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겠다. 아니면 퍼블리셔가 다 가지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저자한테 리뉴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퍼블리셔가 다 가지겠다. 이런 등급 중에서 선택하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스팅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면 저자가 이미 투고를 하자 원 저작권자가 되는 저자가 기간에 리파지토리 포스팅을 할 때 포스팅을 어느 버전, any vers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리프린트, 포스트프린트, 파이널 버전 어떤 거든 포스팅하는 거 상관없이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논문 심사가 끝난 포스트프린트만 할 것이냐, 프리프린트만 할 것이냐,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와 클로즈 액세스 사이에 이런 컴포넌트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저자한테 그 저작권을 다 주시는 학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하시죠. 그죠? 그러면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이 저작권 양도 동의서 안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 단서라고 하는 것은 저자들부터 저작권을 받는 그 논문이 표절도 없어야 되고요. 공저자들이 있으면 공저자들한테 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런 단서 조항이고, 그 다음에 양도 내용은 저작 재산권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다 받을 건지 제한적으로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시라는 얘기고요. 실제 얘는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저자들이 포스팅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권리 부분이잖아요. 저작권을 다 넘기는 대신에 저자는 매일 뭐 할 수 있다. 아니면 지적 재산권 중에 어떤 권리는 당신한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시고요. 단 저작권을 양도받는 학회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학회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저자한테 권리를 주되 이런 조건을 좀 지켜줘라. 그 예를 들면 이거죠. DOI를 붙여라. 어디다 포스팅을 할 땐 DOI를 붙여라. 왜냐면 DOI를 붙여서 DOI를 누르면 해당 학회로 링크아웃이 되거든요. 그럼 학회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provide that을 써서 어떤 조건을 주고요. 그 대신 주되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한 조건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 이양 동의서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넌트의 각각의 스펙트럼을 선택하시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의 가이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한테 읽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reader rights 부분하고 renew rights 부분인데요. 보면은 reader rights 부분이 뭐냐면요. 출판과 동시에 유저들한테 모든 아티클을 제한 없이 즉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오픈 액세스에 가까운 것. 그 다음은 즉시 모든 아티클을 다 보여주는데, 모든 아티클을 다 보여주는데 엠바고가 있어요. 6개월. 그 밑은 6개월 이상 있는 거고요. 그 밑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만 보여주고 일부는
안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나머지는 서브스크립션을 하든지 멤버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이퍼 뷰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과금책으로 가는 모델이 겠죠. 이게 클로즈 액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뉴즈 라이트의 경우에는 결국은 재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CC 라이선스를 붙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C 라이선스를 CC 바이를 붙이게 되면요. 가져다가 리믹싱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뉴즈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제 논문을 제가 CC 바이를 붙이면요. 제 거 가져가셔가지고요. 짜집기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새롭게 리믹싱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즉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CC 바이를 붙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출판사의 정책은 이미 저자돈 다 냈죠. 그러면 이 저자가 낸 논문이 많이 노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업이든 비상업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많은 데서 가져가서 많은 접점에서 그 논문을 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CC 바이입니다. 그래서 CC 바이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중에 6가지 중에 이제 등급이 하나씩 낮아지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리더 라이트에서 프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저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독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7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해외 경우에는 저자 비용이 저자한테 논문 출판 비용을 다 받는 모델로 가는데 국내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국내는 자체적으로 구독으로만 가는 학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도 받으시고요, 논문 투고 심사비도 받으시고요, 광고비도 받으시고요, 연구재단과 학회 그다음 과총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으시고요, 심지어는 그 DBPR을 통해서 저작권료도 받으시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1년 동안 학술지를 아마 출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는 복합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이미 OA 저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DBP하고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BP한테 논문을 유통시키는 학회의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가끔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는 학회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누가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논문을 출판하고 유통시키는 게 문제인데 꼭 구독이 나쁘다, 오픈 억세스는 최고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CC 라이선스라는 건 결국 카피라이트 하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두 가지가 나눠지고요. CC 라이선스는 이 중에서 성명 표시권이라든지 동일성 유지권,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가지 라이선스 중에서 위에 있는 건요, 상업적으로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CC BY ND, CC BY SA를 붙이시면요, 상업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통업체들도 가져다 사용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밑은 비영리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그 밑에처럼 비상업적으로 하게 붙여놓으면 그럼 난 영리적으로 판매를 못하냐 합니다. 이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붙여놓은 이 부분을 비영리로 사용하라는 거고요. 근데 그걸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다면 별도로 계약 맺으시면 됩니다. 지적 재산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일반 대다수한테는 단순 이용 허락으로 다 이용하게 하는데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데는 와서 계약하셔서 계약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저작권과 라이선스 부분은 또 별도의 시간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정하십시오. CC, by NC가 우리 국내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by NC가 답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by NC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by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DOAJ를 얘기하셨잖아요. 오픈 억세스 저널들에 대한 디렉토리인데요. 여기에 CC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학회들의 현황을 보면 CC by가 2001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붙이는 라이선스가 CC by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요, 6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기재하는 방법은 만약에 저작권자가 학회일 경우가 있고요. 저자가 저작권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카피라이트를 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가 선언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트하고 그게 만약에 그 Kore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면 그걸 써주고 그 밑에 시스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구를 써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저자면 카피라이트에 저자 이름을 써주시고 그 밑에 시스 라이선스에 대한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저작권자고 그 사람이 이걸 선언했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선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Automatic Posting과 Machine Readability 이 부분은요. 학회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K-POPs가 만들어져서 전주기 플랫폼 위에 참여하는 학회들이 탑재가 되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네 가지의 그 컴포넌트는 하실 수가 있는데 Automatic Posting과 Machine Readability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K-POPs에서 아마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아까 개발 중인 시스템을 제가 잠시 보고 왔는데 이미 그 Machine Readability 부분에서는 이미 구축이 거의 다 됐다라고 들었고요. 그 대신 Automatic Posting은 리파지토리에 그 자동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회가 저자들이 펀딩을 받는 리파지토리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리파지토리에 해당 학회의 논문들은 지속적으로 Automatic Posting을 할 것인지는 정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거는 키스티가 K-POPs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인 얘기라 그 자동으로 포스팅을 하게 해줄 것이냐, 머신 리더빌리티를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이 그 메타데이터 하베스팅을 할 때는 OAI PMH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쓰고 있는 스탠다드 API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 플러스의 경우에는 사이테이션과 풀텍스트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ML 풀텍스트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K-POPs도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타데이터를 또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데 OAI PMH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쓰게 되는데요. DOAJ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이런 표준 프로토콜로 메타데이터를 반출시키고 있는데요. 그 패그에 가면은 돼 있는데 반출할 때 메타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K-POPs도 확인했더니 DC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반출하겠다라는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K-POPs에 들어가게 되면 citation, 그 다음에 full text article이라는, 그러니까 PDF든 XML full text든 이거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 다음 메타데이터는 OAI PMH로 DC 기반으로 XML로 그 반출이 가능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죠.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인데요. 메타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 API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오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크 포탈에서 검색과 관련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학회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게 오픈 억세스냐 아니냐라는 이분적 사고가 아니라 그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건 현실적인 본인 그 논문 출판 비용의 해수 모델에 따라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K-POPs 부분이 그 키스티가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학회와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출판 정책을 정하고 학회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학회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OA policy도 다르고, 그러면 K-POP을 운영하는 키스티 입장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그 policy로 갈 건지, 아니면 다양한 모델을 여러 가지 유형화시켜서 그 중에 선택하게 할 건지, 아니면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줄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